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요 마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제 오늘 방송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려면 이 자료를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 즉 공인중개사, 소위 말하는 부동산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현황입니다. 매년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요, 더 많은 합격자를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개사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그 길에 뛰어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늘어만 가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중개사들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그 부동산 중개사가 직접 그 개업을 한 중개사들 숫자, 앞에서 보신 그래프와 지금 우측에 보시는 국내 주요 편의점 점포수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네, 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소가 월등히 많아요. 편의점 따위는 좀 가볍게 추월한 지 꽤 오래됐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 것일까요? 그러면은 매매가 있고요, 또 월세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또 전세가 있죠. 부동산 거래 방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거죠. 사실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흔치 않으니까요. 어떤 분은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외에도 볼리비아라든가 인도,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미국의 루지애나주에도 전세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된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방식, 집을 구하고 얻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고 더 특별한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편의점보다 더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월세 인상과 전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상이 돼야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월세가 인상이 되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인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 제도가 사실 잦은 이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주인이 한 번에 올려달라고 할 적에 적은 돈이 아니라 쉽게 사람들이 선뜻 낼 수 있는 그런 돈의 규모가 아닌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계약한 2년 정도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전세금을 냈던 그 정도 수준 혹은 그거보다 낮거나 약간 높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봄, 가을로 굉장히 많은 이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시끄러웠죠.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대출, 특히 대출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어지고 대책이 마련돼서 발표가 되어졌지요. 근데 이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히 부동산의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이 나오면서
서울,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서울 지역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다. 그 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부동산 가격만 치솟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자, 사람들의 고민이 정말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대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폭락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간에 자기 말이 맞다고 해요. 누구하고 누가요? 폭락이하고 폭등이가 서로 간에 곧 폭락이 올 것이다. 웃기지 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할 거야. 아니, 이제는 폭등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부동산 카페에서도 이 폭락이다, 폭등이다. 이걸 놓고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나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카페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외부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진행되어지는 부동산 관련 강의, 뭐 설명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이죠. 그러니까 이구동성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정말로 거액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그 큰 돈을 행여 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저도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팟캐스트 그리고 카페 등을 통해서 나름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뭐 출퇴근길이라든가 시간이 날 때 출장 가는 길 등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저 역시 뭐 관심이 많았고요. 또 배우고 연구해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보기도 하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외에도 더 뛰어나신 분들이 유튜브 등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셔도 괜찮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그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런 방송들 그 다음에 카페들을 다니면서 글을 읽고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그 길을 간 선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현재 급여 생활자이고 무주택자이면 집을 사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곧다고 소리를 하는 거냐? 보시면은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어쨌거나 지금은 뭐 한 2%대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뭐 2% 정도 되지 않는 걸로 요즘은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보면은 약 1에서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지금은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하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죠. 간단합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이 3% 이하 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흔히들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돈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묶어두지 말고 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저금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을 쓰라는 거지요. 돈을 쓰라는 것이 이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드라마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저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은요, 이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 극 중에 나오는 이 성동일 씨 기억나십니까? 성동일 씨의 그 직업이 극 중에서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죠.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은행원 성동일 씨한테 돈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요즘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를 18%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금리 1점 몇 프로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8%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예전에 제1금융권의 금리가 최하 10%부터 많게 20%가 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10억 만들기 열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0억만 있으면은 연 이자가 1억에서 2억 세전으로요. 이 정도가 됐던 거예요. 금리가 10에서 20%니까요. 실제로 월로 따지면은요, 한 달에 840만 원에서 1660만 원까지, 물론 세전이지만 이걸 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야, 나 10억만 있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이 10억만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나면은 내가 그것만으로도 직장생활 빡시게 할 필요가 없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 사이에서 10억 만들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근데 어떨까요? 지금 10억이 있으면은요, 연 이자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1, 2%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10분의 1이에요. 월 83만 원에서 166만 원 정도까지 세전으로 따지면은요. 그렇단 얘기죠.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로 턱없이 줄어들었죠. 다시 말하면은요, 이게 뭐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현저히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이라고 쓰고 다른 말로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1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 자료를 보면은요, 1998년도와 2018년도, 작년 기준이지만 최근이니까요, 이때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하루의 지출 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스비라든가 지하철비,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여기에 짜장면 값이 나와 있지요. 뭐 콜라, 치킨 한 마리, 삼겹살 한 근, 뭐 담배 가격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과거에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직장인의 하루 지출은 17,800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44,500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그 시절에 그만큼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특히 짜장면 값은요,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올랐습니다. 지금은 또 작년하고 틀려서 더 올랐죠. 5,000원짜리 짜장면도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 6,000원, 심지어는 뭐 7,000원, 8,000원 되는 짜장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4배나 인상이 됐어요. 담배값은 4배가 넘게 올랐네요. 뭐 이거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담배값이 많이 올랐지만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 뭐 버스, 뭐 지하철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2배 이상 다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한번 떨어졌고요.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9.42%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의 재화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걸로 따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재화에는 그대로 있는데 화폐 가치가 알아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생각하지요. 주거 공간이라든가 가족이 거처하는 안식처가 아닌 자산 축적의 도구로만 본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선량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 등을 통해 가지고서 돈을 모아서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여유가 되는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 공간, 가족의 안식처로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만 있으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조금씩 모은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돈이 불어나는 경험들을 직접 하시거나 남들이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꼭대기에서 샀는데 내가 산 직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투자에 실패했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상투 잡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시금을 전폐하고 어딘 올랐는데 어딘 떨어졌고 막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집이 없는 분은 계속 집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락기에는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못 살 거고요. 또 상승기에는 오르는 속도를 여러분이 버는 혹은 빌릴 수 있는 자본이 못 따라가서 못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언이 있죠. 집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을 사서 가격이 떨어진다, 집을 사서 가격이 오른다. 이 두 경우를 아마 고민하실 텐데요.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이죠. 내가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족과 행복하게 이사 걱정 없이 잘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을 내 그 자산을 축적하는 혹은 늘려가는 도구로만 보지 마시고 가족이 머무는 행복한 공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 걱정 없이 가족이 행복하게 잘 예쁘게 꾸미면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샀는데 가격이 올라. 당연히 뭐 축하드릴 만한 일이죠. 뭐 그거야 뭐 걱정할 게 없고 고민될 것이 없을 텐데요. 첫 번째, 사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집을 못 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집은 오늘이 가장 싼 날입니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계속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집을 못 사시게 되면은요, 집 사시기 힘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자,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출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금융권에 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내 자산만 가지고서 집을 산다? 이건 거의 힘들죠. 자, 부자들이 지금의 재산을 자기 돈만으로 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부자들은요,
남의 돈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의 돈, 이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부자라는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적에 가능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서 집을 사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번 돈으로 이자도 갚고 가능하면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시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뭐 무주택 세대라든가 1주택 보유세대, 2주택 이상 보유세대 등을 위해 가지고서 대출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됐어요. 근데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서는 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고요.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담보대출에 대한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은행에 상담해 보시고 집을 사고 싶은 곳,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선정하셔서요. 거기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집 사서 대출이자 내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월세는 결국 남의 집에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 대출이자, 집을 사서 대출이자를 내는 것은 내 집 얘기니까 당연히 월세보다는 집을 산 다음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이 월등히 당신 자산을 늘리는데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집은 자산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그냥 그 집이 자산 축적의 도구로 보지 마시고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머무는 안식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시길 바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현재 급여생활자이고 무주택자이면 집 사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말씀드린 대로 저도 뭐 유튜브, 그 다음에 팟캐스트,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 등을 열심히 틈나는 대로, 짬나는 대로 들어가서 읽고 보고 하면서 얻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제일 중요한 여러분 판단이시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집이 현재 없이 또 전세 또는 월세로 기한이 되면은 옮겨가는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신다면은요,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